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 그 법인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았지만 보신 분들 대비 의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뭐 저희 영상을 국세청에서 보진 않겠지만 저희가 뭐라고? 혹시라도 뭐 법인의 출구 전략 이런 내용 하니까 이것도 뭔가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사실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정상적이고 그렇죠.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활용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드린 건데 오늘의 영상은 그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좀 보셔도 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저희가 배당에 대해서는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인에서 이제 주주들한테 그 어떤 이익을 갖다가 공유를 하는 거죠. 초과 배당 이제 쓸만한 게 아니다, 이제 절세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컨설팅이 있었죠. 그렇죠. 연말까지 저희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됐잖아요, 올해부터. 그래가지고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아예 이제 정립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초과 배당 이제 못 쓴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뭐 어떤 세금 때문에 못 쓰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존 법에 의하면 이제 초과 배당이라는 거는 내가 받을 배당을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 뭐 5대5라고 했을 때 배당도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쵸. 뭐 이쪽이 덜 받고 이쪽이 많이 받을 때 그 네. 부분은 이제 초과 배당이라고 하죠. 그렇게 줬을 때 지금까지의 규정은 그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랑 이 배당을 받는 거에 대한 증여세랑 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세가 만약에 높았다 그러면 증여세를 안 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증여세가 높으면 뭐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된 건 뭐냐면 소득 받은 거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내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거니까 증여세도 내라. 이 두 개 다 내라는 걸로 규정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배당을 받았으니까 소득세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증여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과 배당이라는 부분 자체가 내가 받아야 되는 배당을 포기하고 네. 다른 주주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증여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출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세금 둘 다 내면 너무 세금이 많아서 이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시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자기가 받을 배당을 자기가 받으면서 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그걸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는 구조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개정돼 버리면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걸 줄 때는 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건데 법 개정된 거를 봤더니 그건 아니고 이 받는 사람이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번다 그러면 제 세율은 이미 40% 구간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이 소득이 낮다거나 아니면 뭐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14% 정도의 세율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미 한 30% 정도를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내용이 뭔가 의미 있는 건 알겠는데 좀 헷갈리실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례를 갖고 한번 좀 네. 얘기를 해볼게요. 뭐 간단하게 이제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건이 달라지지만 저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50%는 남편, 그 남편이 대표자시고 네. 그다음 배우자가 50% 지분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배당을 하는데 그럼 각각 5천씩 받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근데 남편은 나는 안 받겠다. 왜? 내가 이미 사랑하니까. 본인의 월급을 받는 소득이 이미 그렇죠. 대표자 이미 급여가 뭐 1,000만 원씩 월급을 받던 뭐 500 이상을 받다 보니 소득세가 높은데 거기에 배당까지 5천 받으면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봤더니 배우자인 부인은 뭐 특별한 소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1억을 다 주자. 네. 이게 이제 네. 초과 배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 법이 개정된 이후의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했을 때는 1억에 대해서 그 부인은 소득세를 내야 될 거고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다가 남편이 원래 5천만 원 받아야 될 거를 5천을 더 주는 셈이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추가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세금이 일정 부분 붙으니까 아 의미가 없겠다 했는데 이게 의미가 발생하는 이유. 의미가 발생한 이유는 일단은 지금 부부간의 가정이기 때문에 네. 부부는 6억까지 증여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매년 한 5천씩 주면 10년 동안
계속. 그러네요. 5억밖에 안 돼요. 매년 5천씩 그냥 계속 주면 돼. 그러니까 증여세는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이니까 네. 그 증여세 부분은 고민하지 말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유로 그럼.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소득세가 1억이면 건보료도 오르고 소득세도 많을 것 같은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네. 한 1억 3천 정도까지 발생했을 때 네. 14% 원천 징수된 걸로 끝나요. 세율 자체가. 이건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세금 일단 절반 정도 줄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배당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배당을 네. 고민했다가 안 하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2천만 원까지는 지방세를 포함했을 때 15.4%를 낸다고 해서 뭐 그 정도는 감안하는데 배당을 꺼리는 이유가 2천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다. 네. 지금처럼 1억 하면은 뭐 대략 뭐 30%나 25% 뭐 이 정도 세금 내야 되니까 너무 아깝다 해서 안 했는데 네. 지금 14% 거기에 이제 중위세 포함하면 15.4% 끝난다? 네. 2천이 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제 많이들 그 좀 오해가 있는데 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건 좀 너무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드리면 배당 소득일 때 배당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합쳐서 계산한 거랑 배당만 받았을 때 계산한 거랑 그 차액에 있어서 큰 걸로 과세를 하긴 하는데 배당세 공제라는 그런 뭐 산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 기준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뭐 계산은 세무사님이 네. 하시고 일단은 이걸 시청을 보시는 배당을 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14%의 세금? 얼마까지 하면 14%인데 이 질문이 나오는데 대략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소득이 없으면 1억 3천 정도 나와요. 기타 소득이 없는 아까 네. 주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1억 3천까지 배당을 해도 14%로 끝난다? 맞습니다. 와, 1억 3천을 만약에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세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굉장히 많죠. 기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다르죠. 네, 주주관계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봐야 되고요. 초과 배당을 받는 분이 소득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초과 배당을 받는 사람과 초과 배당을 준 사람이죠. 그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게 증여세, 소득세 이게 구간이 다른데 일단 거의 뭐 최선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부간의 어떤 주주 구성이 돼 있는 경우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좀 매번 보셔야 종합 될것 예술만 얘기하시는데 예고를 갈 걸 그랬나. 법인 출구 전략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도 괜찮겠죠. 이 부분도 있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법 개정 전에 많이 활용하던 게 이제 좀 막힌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초반에 구조를 잘 잡아놓으면 사실 이 규정을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 구성을 잘 해놓는다면 초과 배당이 아니라 그냥 정상 배당으로도 이 구조는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게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주주 상태에서 또 어떤 변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 없이 또 갈 수 있는 구조는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문은 열어놓고 검토를 해봐야죠.